창녕과 함안의 공장 집단 감염 등 오늘 경남에서 10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창원 농협마트는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창원시는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공유 대학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후 인정제 등 보완 대책을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안에 경남의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녕과 함안의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녕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직원 확진 뒤 자가격리 중이던 직장 동료가 추가 확진된 겁니다. 누적 17명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접촉이 잦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녕군의 주간 확진자 수는 4단계 기준인 20명을 넘고 있습니다. 4단계 조건은 충족되고요.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갖다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핀셋 방역이라든지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거고. 거리두기 4단계인 함안에서도 한 공장에서 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창원 34명, 김해 17명, 양산 9명, 진주 7명, 거제 5명, 통영 4명 등 모두 107명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하동 빼고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동이 많은 휴가 절정기는 막바지지만 개학이 확산세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지만 지난달 학생 확진자는 220여 명, 이달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달보다 학생 확진자가 더 많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9천여 명, 열흘 만에 1,000명이 늘어난 이 추세라면 이달 안에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수도권에서 10,000명을 넘은 곳은 대구와 부산으로 경남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1차 이상 백신 접종률은 46.5%입니다. 예방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및 사망률 또한 미접종자와 비교해 극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18살에서 49살 대상으로 한 백신 예약률은 91.8%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만여 명 진단검사에 누적 70명의 확진자를 낳은 남창원 농협마트가 2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조합장이 뒤늦게 사과한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창원시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하자 남창원 농협 측은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70명의 확진자가 나온 남창원 농협마트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일 문을 닫은 뒤 2주일 만입니다. 매장 입구에서는 직원이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합니다. 080은 전화하셨지? 했어요. 2주가 지났지만 폭염 속에서 진단검사를 받느라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6시간석, 7시간석 줄 서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 거 아닙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집단 감염 발생의 책임을 물어 창원시가 과태료 2,250만 원과 영업 중단 10일의 행정처분 외에도 억대의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자 남창원 농협마트 측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처럼 회원들에게 단순히 상품 정보와 가격 정보를 알렸을 뿐인데 창원시가 자신들에게만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창원시에서는 강력위반을 그러면 저희 농협뿐만 아니고 전 대형마트들도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외부 발언을 삼가한 채 창원시의 공식 문서를 받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남창원 농협. 이들은 농협중앙의 자문 변호사들에게 의뢰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과 울산에서는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공유대학 사업이 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공유대학 현장을 돌아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경상남도와 지역대학, 기업이 함께 시작한 공유대학 구축 사업. 지역 혁신 플랫폼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청년특별도 등 경남도정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비대해진 수도권에 비해 위축된 지방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남 10여 개 대학, 60여 개 기업으로 첫 발을 내디뎌 올해 울산까지 외연을 넓혔습니다. 우리 경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포괄하는 협력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 자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의 대표 사업인 공유대학 현장을 찾아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 장관은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이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 대학생들의 정주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능형 로봇 등 6개 융복합 전공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500여 명의 지역 인재가 참여할 예정인 공유대학.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가야대와 창원 문성대, 부산 장신대 등 경남 3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대학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레까지 이의 신청을 거쳐 이달 말 리스트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남에서는 한국국제대를 제외한 17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했고 나머지 14개 대학은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에 손도끼까지 들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층간소음 갈등은 6개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웃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해결이 힘들어지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그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1년 넘게 반복된 층간소음 갈등에 손도끼까지 등장한 통영의 아파트. 도끼나요! 경찰관입니다. 아래층 주민은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정식으로 중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인정되더라도 강제성 있는 조치가 불가능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분명히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누구도 아무도 우리 얘기 들어준 사람 없잖아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위원회가 있지만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입니다.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지. 주민들이 소음 발생하는 것 같고 건물 지어질 때에 층간소음 방지를 제대로 안 했고. 전문가들은 이웃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활한 상담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예산안이라든가 인력 확충. 또 시공 전 바닥 구조물의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현행 사전 인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전 인증제도를 적용하면서부터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이 한 두 배 정도 폭증했다는 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 시민단체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내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진주에 있는 경남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 6월 기준 32,500여 명으로 계획 인구 38,000명의 85.5%를 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경남 혁신도시 인구는 16,800여 명이 늘어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족 동반 이주율은 64.1%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368쌍에게 진주사랑 상품권 50만 원을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진주시는 결혼 장려와 인구 증가를 위해 올해 결혼 축하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펀드를 통해 디지털 병리 분야 창업 기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를 받는 기업은 병리검사 스캐너와 현미경 등 디지털 병리 분야 신생 기업으로 이번 투자로 인해 본사를 창원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20억 원을 출자해 2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운영하며 창업 3년 이내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지멘스 코리아가 오늘 도교육청에서 협약을 맺고 독일 산업 현장의 선진 기술을 경남 직업계 고교생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